네, 사진 하나. 저희 예, 인증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지요? 얼굴 좀 가까이 대세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2번 같은데 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이거 뭔지 아직 번호는 없지만 번호는 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아직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주최 측에서 기술진에. 녹화면 나중에. 네. 자, 근데 그러면 나중에 캡처할 장면으로 하나, 둘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복지국가 촛불 오늘은 굉장히 다양하게 정말 전국구에서 들어오셨는데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세바사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포에서 활동하는 명랑 임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정욱 대표님께서 지방에 출장을 가 계신 관계로 제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의 주제인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번에 저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공청회에서 자장을 맡아주셨던 또 우리 관장님께서 최성숙 관장님께서 저희 초대 손님으로 와주셔가지고 이 관련된 얘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 네 저희가 또 우리만의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오승환 회장님께서 아까 그래도 인사라도 꼭 하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오랜만에 촛불에 와서 죄송하고요. 우리 학생들 어제 우리 울산대 학생들 파주에 홍원연수원에 와서 우리 이명묵 이장님의 복지국가 강의를 듣고 우리 학생들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감문이 그래서 복지국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7시 반에 야간에 또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촛불의 주제가 또 우리 윤리강령 개정이어서 잠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고 다행히 우리 윤리위원장님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사회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정의의 실천, 이게 실제로는 사회복지의 가장 큰 핵심이었고 내일 우리 사회복지학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텐데요. 사회사업가의 가장 핵심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정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게 사실이고 또 이 사회정의라는 게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어서 세계연맹이나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를 주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은 존엄성 가치라는 그 실현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사의 기본 가치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명문화되고 더 많이 나열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가장 기본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이번에 윤리강령 개정에서 더 명확하게 선언했다는 점, 그게 우리의 중요한 핵심 가치다.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사회적인 실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명확한 사회복지사의 핵심 가치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개정 작업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윤리강령이 개정이 될 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정의는 이런 거였다. 라는 것들을 조금 전 세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하고 또 우리 복지국가 촛불에서도 더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음 윤리위원회 또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거의 20여 년 만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개정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 관련돼 가지고 윤리 강령 개정 이유와 추진 상황들을 좀 공유를 저희가 한번 받고 또 그 개정 강령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요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복지국가 촛불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은 그런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그날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아주셨던 최성숙 관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했고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먼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또 PT 자료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아까 오늘 이제 저희 주제가 윤리강령 개정 전반적인 것들도 굉장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오승환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20년 만에 의의가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회 행동, 사회복지사들의 사회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됐네요. 벌써 9월 19일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공청회를 했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 공청회 조회수가 한 1,400건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당일 현장 참여가 한 뭐 몇십 명 그리고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이 좀 100여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음으로 좀 넘기고요. 필요성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준수해야 되는 윤리 규정을 제시해 놓은 것들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그 선언과 또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973년에 처음으로 초안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의를 하고 실제로 제정이 된 게 8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 3차 개정 이후에 올해 작년에 이제 연구 작업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런 역할과 연구에 대한 어떤 뭐 문제 제기가 없었지는 않았겠으나 계속 미루다가 그래도 작년에 지금 여기 접속해 계시는데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 박일규 윤리위원장님,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장님과 이제 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제 협회 연구진들 그리고 많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FGI로 참여하면서 드디어 초안이 나왔고요. 이 부분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의견 수렴을 9월 말까지 받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없던 내용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1, 2, 3, 4 이렇게 이제 그 원칙들이 그 강령에 대한 각설이 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윤리 가치와 원칙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일날 공청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거 정말 기본적인 원칙들을 강령 안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성과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오늘 저희가 좀 얘기 나눌 사회 행동과 좀 맞물려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들 한번 보시고 지금 이 자료는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윤리강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PDF 자료로 공청회 본문 전체가 다 자료집이 되어 있으니까 좀 한번 꼭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롭게 만들어진 그 삭제된 것과 보완된 것, 신설된 게 사라졌다. 네. 이게 신설된 거가 이제 이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변경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삭제된 부분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다른 분들 의견 뭐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는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보시게끔 한 부분들이고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제 윤리 강령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 기준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항목이 이제 46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에서는
여든 83개, 거의 2배 정도의 항목이 굉장히 이제 이걸 세분화됐죠. 예전에는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뭐 이렇다라고 선언을 했다라 그러면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각 영역별로 좀 구체화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개정안에 곳곳에 들어가 있고, 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아마 지금 오늘 뭐 얘기할 때 우리가 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에 좀 소극적인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배웠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가의 맥락과도 실은 또 우리의 윤리를 규정하는 이런 강령 안에서도 또는 학교의 교과서에서도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좀 지금까지는 좀 밀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합니다. 뭐, 이렇게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그냥 요구를 하는 사람인 것과 이런 것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천을 같이 하겠다라는,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윤리강령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이런 환경 조성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과 환경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나번, 다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 부분들은 뒤에 이제 교과서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사회 행동, 사회 참여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우리 윤리강령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윤리강령에서는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도인데, 증진시키는 것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과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간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의 이제 활동이나 범위를 사회 정의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강령에 대한 그런 범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 가장 큰 뭐 그날 공청회 때도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이 사회복지사의 그 활동 안에 사회 재난과 국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담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인간과 자연, 환경과 생명 등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은 저희가 세바사에서 9월 달에 기후행동, 기후정의 행동, 그 다음에 우리 또 주거권, 그리고 빈곤철폐 이런 것들의 세바사의 복지운동, 복지국가 운동과도 맞물려지는 부분들이 드디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안에도 이렇게 선언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되게 반갑게 생각하면서 그날 공청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교과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저희 이제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로스만의 뭐 3대 뭐 모델, 로스만의 모델 이랬을 때 지역사회 모델,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 이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여기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학교에서 우리 배웠어요. 이렇게 사회행동, 그러니까 인권운동이라든지 철거민 빈민운동이라든지 또는 복지권운동, 환경보호운동, 이런 뭐 여성인권 신장운동 이런 모든 것들의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옹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배웠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잘 안 될까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때의 이런 그 모델들을 할 때에 이 사회 행동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좀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요. 일부 실천가들은 이런 활동들을 대결하는 활동으로만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하나는 일부 조직가라든지 뭐 여기서 조직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사회복지사를 말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대결하는 거에서 되게 좀 주저한다. 되게 좀 이런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대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불법성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우리가 투쟁을 하거나 무슨 뭐 이제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에 불법의 소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나오는 사회 행동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사라든지 조직 구성원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복지 모델에서 좀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고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PPT 자료 준비는 한 건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가지고서는 저희한테 오늘 우리 윤리 강령이 어떻게 좀 개정이 되어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공유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만요. 네. 이제 네, 저희 다 말씀 잘 들리시죠? 많이들 들어와 계신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얘기를 쭉 진행을 우리 최석수 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복지 현장에서 문제 해결 전략으로 사회행동을 지금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사회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현장에 많이 나온 경우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이번에 갔었을 때 항상 최성수 관장님이 옆에 계시긴 하셨는데 보는 분들만 뵙고 더 많은 다양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실천 행동하는 그 과정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그럼 뭐라고 봐야 하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끌어낼 수 있을지 윤리 강령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까지 우리가 그 개정의 과정을 담았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실천 현장으로 가져오기까지 또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제 딱 켜주실 시간인데 일단은 시작점을 박일규 윤리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시고 또 준비를 딱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이 좀 차 안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들어오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쭉 보면서 저희가 이제 윤리강령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바꿨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했는데, 우리 최성숙 관장님이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뭐 20년 만에 이렇게 개정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준비하면서도 중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방향키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제가 윤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이 윤리강령 개정도 개정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은 그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건들이 가끔씩은 이렇게 연락이 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어떤 자정 노력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외에로 이제 아까 우리 최성숙 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도 있었는데 조금 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국가 및 이제 전 세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항들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뭐 세계 속에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조항들을 좀 넣어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코이카라든가 뭐 이런 활동 안에서도 아마 움직여지고 있는 걸로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뭐 사회 현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 안에 이제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이 부분을 좀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좀 논의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좀 조장할 뭐 장려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부터. 그래서 뭐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는 좀 더 지금 현장이나 아니면은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소외되거나 약자분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 행동들을 조금 앞에서 견인해 나가는 역할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뭐 윤리강령 개정하면서도 좀 느꼈지만은 세발사 활동을 보면서도 제가 자주 못 들어가지만 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서 가야 되겠다라는 네, 지금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 중이신데도 네네.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세바사 활동을 하면서 그러게 우리가 해왔던 이런 활동들, 실천들이 이제 윤리 강령에도 그 속에 담겨져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를 좀 명시해 주고 있구나.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 활동을 세바사 활동을 견인해 오셨던 대표님 멀리 계시지만 오늘은 참여자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명묵 대표님? 말을 끊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세바사 창원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네, 굉장히 좋죠. 뒤에 아주 그림도 있고. 오늘 복지국가 촛불 102차 촛불에서 최근에 윤리 강령 개정에 관한 이제 우리가 좀 상세한 얘기도 좀 공유하게 됐고, 아까 이제 최관장님 말씀 속에 보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부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거기서 이제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언급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인식과 사회 기여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이 큰 걸음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윤리 강령에 보다 보니까 최관장님께서 참고문헌처럼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사회 행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분의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대결 활동으로 보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사회복사가 사회행동을 통해서 어떤 대결적인 양상이 이제 보인다 그러면 무엇에 대결하는 건가, 우리는? 무엇에 대결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또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결은 당연히 마땅히 힘차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대결 양상이 되다 보면 사회복사들이 위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위험 상황을 우리가 흔쾌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상황에 뛰어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위험 상황이라는 걸 걱정하다 보면은 그런 사회 정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회의 불의와 또 정의롭지 못한 것들, 또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당당하게 대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가 막 나오는데요. 옆에 시철민 관장님 계시잖아요. 네, 봤잖아요. 대표님, 네. 또 한 기관의 장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조심하는 부분들이 나 혼자 나가서 활동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나의 결정과 그거에 대한 이후의 어떤 과정의 결과가 나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오히려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기관의 장으로서 실은 그런 역할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또 조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이렇게 독려를 하고 싶다. 어려운 질문일까요? 제가 같이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그럴 것 같아서 딴 얘기를 준비했는데 다른 질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것도 해주세요. 네, 두 개 다 고민을 해보면, 먼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안에서 저희 은평에 요즘 은평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사업이 이제 중지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이제 지원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여의치 못한 상황들이 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기관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개의 법인도 있고 또 이제 기관 입장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글을 보다 보니까 후아니타스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에 김은영 빈곤사회연대 김은영 선생님이 책을 냈는데, 그 빈곤의 어려운 분에 있는 분들의 사례를 듣고 그 얘기를 쓴 책을 내놓고 그 책을 홍보하는 가운데 그 책을 들고 이제
연대 이제 하러 현장에서 이제 그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이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대표님도 그럴 상황에서 맞서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사회복지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까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거는 이제 세상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빠띠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들이 이제 권한의 비대칭이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이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착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만드는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기여로 인해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접속장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접속장치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정보에 접속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이렇게 상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그 현장에 못 나오더라도 우리가 나섰을 때 뒤에서 피켓도 들어주고 인증샷도 만들어주고 서명도 하면서 함께 연대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아까 두 가지의 답이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을 모아내고 그 느슨한 연대의 힘이 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촛불 시위를 할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이제 글을 쓴다거나 인증샷을 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좀 같이 갖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 지금 숲처럼 보이는 곳에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혜의 숲에 계시는 네 분이 계세요. 이명묵 대표님 계신 줄 알고 찾아갔다가 안 계셨대요. 네, 우리 거기에 지금 제가 뵀을 때 김원숙 선생님 얘기 괜찮으세요? 거기가 여기 얘기하기가 괜찮으실까요? 어떻게 얘기도 저희 이렇게 나누는 얘기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예. 근데 제가 지목하지 않으면 발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홍수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우선은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본 거라서요. 조금 제일 끝에 정도 이렇게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저는 앞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 하면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올해 딱 30년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빈민 지역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처음에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저희 한림대학교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 정부에서 정말 손 놓고 있었던 시절에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정말로 그 의료 보험이 없어서 그 건강권,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 잘하고 싶고 학교 대학 가고 싶고 대학에 입학 시험에 붙기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연탄가스라든지 뭐 이런 모든 정말 주거에 열악한 그런 모든 분들이 있는 동네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교육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집회를 해야지만 사회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제안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남곡이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정말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졌던 시절에 2만 세대가 철거민이 됐었으니까 그 시절에 이제 그 철거민들의 대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지역의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의 옹호라든지 또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교육자 역할이라든지 그분들을 대신해서 뭔가 이렇게 그 서류를 이제 같이 하는 것, 또 모임을 이제 주선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중간에 한
99년에 이제 구립복지관을 지으면서 그 복지관에 저희 기관이 위탁을 받고 들어가서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고 평가라고 하는 것들의 제도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는 조금 이제 제한이 생기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자유롭게 했던 이런 그 철거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좀 구청이나 뭐 이런 데 약간 눈치를 보게. 왜냐하면 구청에 우리는 구립기관이고 구청에서 위탁을 받았고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구청장 뭐 어떻게 해라, 서울시장 어떻게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복지관에 모이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소문을 안 내고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저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아까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그 약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사회 계획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사회 행동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버전의 이 사회 행동에 대한 것들이 좀 그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제 사회복지의 어떤 약간 이렇게 어떤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지도 감독, 관리 감독 뭐 이런 어떤 체계 하에 있다 보니 결국은 시설장, 저도 관장인데 시설장들이 이제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달가워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사회복지사들도 개인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과 평가는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성과 있게 잘 하는데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기관에서 만약에 이 아까 윤리강령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평가 지표에 들어갔으면 아마 우리가 더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단위로 그리고 개인 단위로 집단 단위로만 되어 있지 지역사회 전체를 하는 지역사회 복지를 배웠지만 지역사회 전체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사업의 접근도 그렇고 일단 우리의 여건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서 자주 만났다고 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 이제 반지하 세대가 이제 폭우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 제가 옆에서 봤고 직접 그리고 이제 평생 철거민들 빈곤 철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봤고 그리고 기후행동 뭐 기후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최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윤리 경영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까지도 이제 실천이 되려면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세바사가 저는 있기 때문에 제 자존심을 지킨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이런 건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박일규 회장님 뭐 이동 중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좀 제안 내지는 좀 여쭤보는 거는 아까 이제 연대 신철민 관장님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연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이 위험에 대한 개인의 사회복지사 혼자서 최성수 관장이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어떤 입장이 돼서 또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압력을 주고 그랬을 때 뭐 기관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연대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다,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뭐 윤리강령의 개정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어떤 활동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의 역할들에 대해서 협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뭐 이거는 정치적인 뭐 이렇게 공약의 질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윤리위원장님이시고 지금 한사협의 또 발전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다 했네요. 네. 얘기해도 될까요? 이게 네. 네,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말 한마디가 사실은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요.
근본적인 그 최근의 생각들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윤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협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권고하는 수준 이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협회 윤리위원회가 있지만은 윤리위원회에 올라오는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그 윤리위원회 올라온 거를 한 건 해결한 적이 있었고요. 징계위원회를 했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 지금 징계위원회가 하나 열어지고 있는데, 뭐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협회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좀 많이 만들고, 이게 사실은 올라와도 기관장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동료들이 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들을 가감하게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은 제3의 노무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로만 중심이 돼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좀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 다 아니까 이게 조금만 건너가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거는 충분히 협회 내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보다는 밖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실례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경기도의 그 다산인권센터가 중심이 돼서 해결해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인권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권고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을 좀 만들어내자라는 것들이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좀 들었는데, 우리보다는 제3의 어떤 다른 단체와 연대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체를 만들고 규정을 좀 강화해 나가는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 중에도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들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도 내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우리가 그 개정이나 보안 상황에서도 서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자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동료에 대한 역할들, 조직에 대한 고민들, 이게 또 공공과 민관 협력이라고 하지만 정말 파트너십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나의 소신을 갖고 사회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요. 좀 이런 이제 생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또한 담겼으면 좋겠어. 답은 없어도 한 번쯤은 던져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전재일 부장님이 손 드신 거죠? 손 드신 거죠? 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사실 저도 이전에 사실 오승환 회장님의 선거를 사실 2번 연달아 도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윤리강령 개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윤리강령 개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그 개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되게 반가운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고요. 어쨌든 그 사회복지사 사회행동과 관련해서 어쨌든 오늘 주제가 윤리강령 개정과 연관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또 연관돼서 얘기를 해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윤리강령이, 우리가 전문가로서 윤리강령을 정말 활용하려면 한번 정말 곱씹어서 윤리강령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꼼꼼히 읽어보고 그 속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보면 윤리강령을 꼼꼼히 읽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제 찾아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배우는 뭐 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개념, 이론들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읽어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읽다 보면은 사실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질문에 또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정말 뭐 조금씩 그 사회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앞에서 선배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 동의하고 또 덧붙여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누군가가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찾아가는 노력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세바사 회원이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지금 회원분이신 거죠? 바로. 네. 네. 진행을 잘하고 있나 봅니다. 네, 또 혹시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면 찾아갈까요, 제가? 김재훈 국장님, 이상희 선생님, 네. 네, 뭔가 진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사실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이른바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현장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 기반으로 활동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역에 있는 복지관 선생님들이랑 뭔가 네트워크를 하거나 할 때 느꼈던 아쉬움이, 사실 좀 전에 이제 관장님께서 발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한데 이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또 어쨌든 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서 이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거를 뛰어넘자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뭐 각 기관에서 되게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 이런 논의를 오늘 같이 펼친 거가, 이제 저도 세바사 운영위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되게 잘 경청하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아까 발제 내용에서도 나왔던 게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행동을 왜 주저하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불법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불법성이라는 게 사실 뭐 불법을 막 저질러라 막 그렇게 몰아낸다라는 특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있는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답답해도 뭐 이렇게 해야 될 말들을 참고 그냥 뭐 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우선 이제 거기서부터 현재 법이나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도하는 것에서 사실 우리의 물꼬가 좀 이렇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느끼는 지점들을 그냥 오늘 회의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현장에 있는 그 단체들 혹은 뭐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이 세바사랑 좀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 차원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거나 뭐 논평을 낸다거나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세바사라고 하는 이런 단체랑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의 느꼈던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세바사랑 그냥 같이 해서 같이 우리가 현장의 이야기들을 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좀 협력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이제 현장 사회복지사분들 말씀도 또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바사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하시는 이상희 운영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투쟁을 해야 하거나 이런 무관적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저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또 저희 함께 하시면서 나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발적으로. 네, 트세요 김재훈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재훈입니다. 예, 저도 세바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 윤리강령 개정은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인간의 존엄, 그다음에 사회정의 실현 이런 것들이 사실 윤리강령에 전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선서에 우리가 늘 새겨왔던 이야기잖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지킨다고 하는 건 어떤 불의와의 대결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피하고 아까 앞에서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일 수 없는 한계들은 그 한계대로 저는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적 특수성들이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한국적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그 한계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윤리강령의 개정이 반가운 건 저는 이 우리 협회가 사회회가 어떤 집단적인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집단적 어떤 지성적 역할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윤리강령이 바뀌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들을 협회의 이 지성을 통해서 협회라고 하는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직업적 도덕, 직업적 윤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지면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윤리강령의 개정은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대신 이제 저는 이 세바사 활동을 좀 오래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에 나온 주제 와서 맞춰서 고민을 좀 해보면 제일 세바사 활동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세바사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바사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웠던 측면과 굉장히 맞닿아 있더라고요. 실천 안에선 너무 멋진 사회복지사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밖에서 불의와 싸우면서 어떤 그 복지효과를 위한 엄청난 이 변화들을 만들어낸 사회복지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덕을, 우리의 윤리를 이렇게 다시 고민하고 만들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배울 교과서에 실릴 우리가 만들어낸 정말 이 사회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례들을 이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해서 한 가지라도 혹은 두 가지라도 꼭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정의를 지켜내고 만들어낸다. 우리가 사례를 만드는 걸 결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언제까지 로스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외국의 지역사회 개발 이런 교과서가 아니라 한국에 누가 어떤 선배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례를 만들어서 이 윤리강령이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지켜지는지 실제 사례로 후배들이 배우고 또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임영웅 대표님 아마 기차 때문에 자리에 여기서 나가셨는데 사실은 세바사 단독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되게 자랑할 만한 사례 중에 지금 박준일 본부장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린이 병원비 보장 운동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좀 제가 어쨌든 결국은 이루어진 성공 사례 중에 왜냐면 저도 그때 피켓 같이 하고 그 선언문 할 때 같이 참여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물론 사회복지사 단독 내지는 세바사 단독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단독으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연대
통해서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에 뭐 제가 굉장히 좀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는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생각나는 사례 중에서는 어린이 병원비 회사 보장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활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 사례야. 아,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게 그래서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양쪽에서 잘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선가 끊임없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옹호 활동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례들을 발굴하는 것도 실은 이제는 윤리강령과 더불어 이 윤리강령에 맞춰서 실천하고 있는 실천가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그분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것도 실은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분명히 어디선가 활동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저희가 어쨌든 저도 이제 구립에 있다 보니 보조금을 받는 단위에서 정형화된 일들을 좀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들 간의 연계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게 또 독립적으로 운동을 하신다거나 활동들 하시는 분들도 잘 엮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네. 또 저희 이제 계속 윤리강령과 더불어서 인간 존엄에 대한 부분들 외에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들어간 추가된 사회정의 실천 그래서 사회행동을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윤리강령 개정과 맞물려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얘기거나 아니면 생각을 좀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다들 차에서 움직이셔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최 관장님도 막 이름을 부르기가 참 그래라고 하고 계신데 네. 안효성 선생님, 손 드셨을까요? 네. 손 들진 않으셨는데 안효성 선생님은 옆에 계셔가지고 운전은 안 하셔서 혹시 계속 쭉 경청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혜령 선생님도 운전 중이셔가지고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차 안에 있어서 혹시 끊길 수 있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저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령입니다. 구로병원에 있다가 9월부터 안암으로 전보 발령이 나서 이동을 했고요. 네, 윤리강령 개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어디 밖에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이 세바사 소속이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녹색당 평당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평조합원, 정치하는 엄마들의 평회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되게 불편해 하세요. 네, 부담스러워 하시고, 불편해 하시고, 그리고 또 항상 따라오는 관심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병원 사회복지사신데 그런 걸 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돌아올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자꾸 이렇게 제 소개를 자꾸 하고 뭐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냥 이렇게 고양이 손을 얹는 정도인데 그래도 자꾸 소개라도 열심히 해야 제가 소속된 기관들의 뭔가 보훈을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막 소임 시작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생필주의 페미니즘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10명의 초심 사회복지사들이랑 지금 제가 2년 넘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선생님들도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또 공부하면서 재밌어 하시고 저도 이제 동료가 생기니까 공부를 하면서 너무 흥이 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서로 사회 행동에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되게 가슴 아팠었던 경험이 제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들 모임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성소수자한테 관심을 이렇게 호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었더니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 하셔서 공식적으로 성소수자분들하고 연대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안에서도 그런 편견이 많지만 밖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사는 의외로 또 보수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 번 또 저도 배우는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또 윤리강령에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더 이제 이런 그 인용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가 많이 생기고 저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름을 부르는 게 호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가 봐요. 이명 대표님 부르시는 그랬는데 안효성님 오케이 하신 건가요? 손 흔드신 게? 저요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 류학기 선생님 운전 중이신데 네. 네, 반갑습니다. 화면 보지 말고 안전운전에 말만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 경남 대표로 들어왔고요. 매번 접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뭔가 또 하나 발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간사님 너무 멘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것보다 오늘 간사님 정말 진행을 잘해 주셔서 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연결을 해달라 했고요. 오늘 최정국도 우리 관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번에 윤리강령 토론회 때도 이제 들어봤었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너무 좋았고 토론자들의 토론문도 다 좋게 이렇게 다 접했습니다. 아까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분이 제 말을 어떻게 보면 앞에 다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참여하고 소통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계가 좀 더 발전하고 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윤리에 입각해서 더욱 사회복지 실천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간사님 오늘 진행 짱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박진재 본부장님도 이제 뭐 늦게 합류하셨어도 다 아시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 말씀. 본부장님? 네, 조금 들려요. 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주최 측인데 윤리강령. 네, 지난번에 저는 최현숙 관장님께서 좌장을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네, 네? 끝입니다. 네. 네, 그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죠. 네, 좌장 잘 봐주셨고 그래서 오늘 그 자료까지 정리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또 얘기해 주셔서 네, 저희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나 좀 그래 하시는 분 없으세요, 정말? 네,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 말씀. 수부양 선생님, 아까 김 선생님, 수비 관장님 거기 다 같이 계신 것 같은데. 대표로 네, 이익님. 우리 파주 지혜의 숲에 계시는 분들 중 누구 한 분 대표로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놀라셨어요? 네. 소고,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이분들 너무 하시네. 모니터를 돌리면 어떡해요? 아니, 네. 잘 들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1분만, 아니, 30초만 저에게 주세요. 아, 네. 화면 조정도 하시고, 예, 어떤 얘기를 하실까? 마무리 멘트로. 메이크업 잘 됐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훌륭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네. 제가 사회복지 한지 16년째 이제 되고 있는데 한 10년쯤 됐을 무렵에 어떤 게 조금 고민이었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저는 주로 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항상 자립하셔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보조금을 받아서 굉장히 안전하고 안일하게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저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립하라고 요구하지만 나는 그 보조금으로부터 저기 오디오가 물리거든요. 네. 보조금으로부터 제가 자립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리감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이렇게 좀 전환시켜 주셨던 분이 사실은 이명묵 관장님이셨거든요. 네, 뭐 제가 아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관장님을 가까이에서 뵙지는 못하고 아마 관장님이 어디 이렇게 다른 교육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걸 제가 듣고서 이제 조금 네, 생각이 바뀌었었는데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안전하고 안일하게만 보조금 세팅 안에서 있는 것만이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운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사회복지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했던 유아적인 사고에서 전체 사회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조금 했던 것 같고 전체 사회를 고민하다 보니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무브먼트를 만들어주는 역할 자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세바사 활동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때 고해를 드리자면 많이 하지는 못하나 네, 앞으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랑 안 시키셨으면 안 하시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같이 한번 그래도 얼굴 한번 라운딩하고 이행민님 계시는 거 아는데 얼굴까지 보여주시고 네. 저희 오늘 최성숙 관장님 모시고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정리까지 쭉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얘기를 좀 들으면서 다들 마음은 있어. 근데 여태까지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들을 조금은 고민을 해보고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끼리여서 그런지 전 좀 솔직했다. 기관장으로서의 고민도 있으시고 기관 조직 밖에 계셔서 좀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들도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진정한 마무리 멘트는 초대 손님으로 대무리까지 한 말씀 하시면서 네. 네.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개인의 그 변화는 결국은 사회의 변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정신이 세바사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 안에서 우리의 제약들은 있지만 결국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대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진짜 진행 너무 잘한 우리 임명웅 의원님,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복지국가 촛불 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촛불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